삼성전자, 오늘 다시 반도체가 살아났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과 S&P 500이 6거래일 만에 반등했고 장 초반 흔들리던 반도체주도 결국 장중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프리마켓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오늘 몇 퍼센트 오르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바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정은 나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한번 밀리면 다시 오래 죽어버리는 흐름이 아니라 밀릴 때마다 다시 돈이 들어오고 반도체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다시 시장 중심으로 돌아오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함께 한국 시장의 방향을 끌고 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 상승장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올라왔고 AI 반도체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수익을 제대로 못 내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오를 거라는 걸 모르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문제는 진입 타이밍입니다. 조정이 나올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반등이 나오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오르면 그제야 따라붙었다가 다음 조정에서 다시 흔들리는 겁니다. 결국 상승장에서 돈을 버는 투자자와 상승장을 보면서도 수익을 못 내는 투자자의 차이는 좋은 종목을 아느냐가 아니라 언제 들어가고 언제 버티고 언제 비중을 조절하느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미국 증시 반등이 왜 중요한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프리마켓 상승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왜 삼성전자의 바닥을 높이는지, 그리고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실제로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S&P 500과 나스닥이 6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반도체주가 흔들렸습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관련주가 약했고 최근 반도체 쏠림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중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반도체주가 저가 매수로 반등했고 엔비디아도 상승했고 알파벳과 테슬라 같은 다른 테크주까지 강하게 움직이면서 시장이 다시 위험 자산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반도체가 조금 흔들렸다고 미국 기술주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돈이 완전히 빠져나간 게 아니라 잠깐 다른 쪽으로 돌았다가 다시 테크와 AI 쪽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AI 반도체 장세에서는 이런 순환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종목, 한 섹터만 계속 직선으로 올라가는 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중간중간 쉬어가고 돈이 다른 곳으로 돌고 다시 주도주로 돌아오는 흐름이 나와야 상승장이 더 길게 갑니다. 지금 반도체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건 조정 그 자체입니다. 삼성전자가 며칠 흔들리면 이미 끝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하이닉스가 빠지면 HBM 슈퍼사이클이 피크아웃된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옵니다. 마이크론이 흔들리면 글로벌 메모리주 전체가 꺾이는 것 아니냐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주가의 변동성과 업황의 훼손은 다릅니다. 지금 반도체주는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AI 수요, 메모리 가격 상승, 서버향 메모리 수요, 장기 공급 계약, HBM 생산 능력 확대 같은 핵심 펀더멘털에서 큰 이상 신호가 나온 건 아닙니다. 오히려 증권가에서는 대규모 투자에도 2028년까지 공급 부족 해소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도체가 너무 올랐으니 당장 끝났다는 해석과는 다릅니다.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AI 메모리 상승장의 큰 줄기는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삼성전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 삼성전자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금방 눌리고 조금만 흔들리면 다시 예전 박스권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조정은 나옵니다. 하루에 몇 %씩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밀릴 때마다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반도체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다시 시장 중심으로 돌아오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같이 보는 자금이 계속 살아있습니다. 이게 바닥이 높아지는 흐름입니다. 주식은 매일 오르는 종목이 강한 게 아닙니다. 빠질 때 어디서 멈추는지, 무너진 뒤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 그리고 시장이 다시 그 종목을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그 회복력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바닥을 높이는 가장 큰 힘은 결국 AI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 장세는 단순히 엔비디아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HBM이 필요하고 서버 D램이 필요하고 ESSD가 필요하고 패키징이 필요하고 전력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흐름에서 메모리, 저장 장치, HBM, 파운드리, 패키징, 기판 생태계까지 여러 축에 걸려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아직 삼성전자의 HBM 성과를 완전히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고객사 검증, 수율, 양산, 장기 공급 계약이 실제로 어떻게 붙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살아있는 한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공간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붙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를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이끌 3대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흐름의 중심에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과 SK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을 단순한 정책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생산 지도가 바뀌는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과 용인 같은 기존 거점뿐 아니라 광주 신규 반도체 팹, 천안과 온양 HBM, AI 데이터 센터, 스마트 가전 허브, 구미 로봇, 부산 패키지 기판까지 전국 단위 투자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단순히 메모리 가격 상승만 기다리는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다시 키우겠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장에서 삼성전자의 바닥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청사진은 미국 반도체 장비주에도 바로 영향을 줬습니다. 램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미국 장비주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한국에서 나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뉴스가 미국 반도체 장비주까지 움직였다는 건 글로벌 시장이 이 뉴스를 단순 국내 뉴스로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장비가 들어갑니다. 장비가 들어가면 소재와 부품, 테스트,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퍼집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한국 반도체 생태계뿐 아니라 글로벌 장비주까지 같이 반응합니다. 이게 삼전닉스의 힘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과 한국 증시의 장기 방향을 볼 때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은 결국 삼전 닉스와 같이 갑니다. 이건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무게,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종목, AI 데이터 센터 시대에 메모리와 HBM이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를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한국이 다시 성장주 시장으로 평가받으려면 반도체가 살아야 합니다. 반도체가 살아야 장비주와 소부장이 움직이고 전력 인프라 가 움직이고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피지컬 AI까지 연결됩니다. 그 중심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하루 조정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한민국 AI 반도체 성장의 중심축이라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조정이 나오면 너무 빨리 공포로 해석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이틀 흔들리면 상승장이 끝난 것처럼 봅니다. 하이닉스가 빠지면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난 것처럼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미국 반도체주가 장중 반등하고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시 살아나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대규모 클러스터 투자까지 붙으면서 큰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조정이 곧 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종목이 다음 상승을 위해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반등이 나온 뒤에야 확신을 갖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눌릴 때는 못 삽니다. 무서워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다시 오르면 그제야 확신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때부터는 가격이 이미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사지 못하고 좋은 종목을 비싼 감정으로 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실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단기 등락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두 종목은 하루짜리 테마주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 성장과 코스피 재평가의 중심축
축입니다. AI 반도체, HBM, 서버향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 대규모 클러스터 투자,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큰 돈이 계속 이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봐야 할 건 오늘의 흔들림이 아니라 바닥이 높아지는지,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지, 조정 이후 다시 시장 중심으로 돌아오는지입니다.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은 대부분 이 신호를 놓칩니다. 무서워서 못 사고, 오른 뒤에 따라붙고, 조정이 오면 다시 팔고, 또 반등하면 다시 늦게 들어갑니다. 이 반복을 끊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주도주는 종목을 맞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입 타이밍과 비중 조절까지 맞아야 실제 계좌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순환매도 봐야 합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가 약한 동안 화학, IT, 가전, 건설 같은 업종이 강했습니다. 코스닥도 크게 반등했습니다. 이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반도체가 빠지면 시장 전체가 같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도체가 잠깐 쉬어가면 다른 업종으로 돈이 이동하고 소외됐던 코스닥으로도 돈이 들어옵니다. 이건 시장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반도체 비중을 너무 줄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환매는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어는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이번 주 한국 6월 수출이 있고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이벤트들은 다시 반도체에 모멘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봐야 할 핵심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프리마켓 상승을 장중에도 유지하는지입니다. 프리마켓에서 좋게 출발해도 장중 수급이 약하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6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분기말, 반기말 리밸런싱 때문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수급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른 업종으로 돈이 퍼지는지입니다. 반도체가 잠깐 밀려도 화학, IT, 가전, 건설, 코스닥, AI 하드웨어, MLCC, 소부장으로 돈이 돌면 시장은 버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삼성전자는 결국 외국인이 다시 보는 순간 주가 흐름이 달라집니다. 오늘 상승이 단순 반등인지 다시 바닥을 높이는 흐름인지는 수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전방에서 이번에 새로 붙은 포인트는 목표가 상향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익 성장과 주주 환원 기대를 근거로 삼성전자 목표가를 59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하나증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반도체 업종 최선호주로 제시하면서 AI 메모리 생산 능력 확대와 북미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물론 목표가는 목표가일 뿐입니다. 목표가가 높다고 주가가 곧장 거기까지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권가가 삼성전자를 다시 높게 보기 시작했다는 건 무시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에도 서버향 메모리 수요가 견고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위한 가격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급 부족 해소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은 삼성전자 바닥이 계속 높아지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는 좋은 뉴스이지만 동시에 부담도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수요가 좋아도 공급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가격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광주 신규 팹, 용인 클러스터, HBM 라인,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과 용수, 인허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계획이 크다고 바로 실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무조건 호재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투자비 부담만 보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계속 살아있고 서버향 메모리 가격이 견고하고 장기 공급 계약이 붙는다면 이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 공급 능력 확보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강한 시나리오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기술주 반등이 이어지고 엔비디아와 반도체 장비주가 다시 강해지고 한국 6월 수출이 좋게 나오고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의 불안을 눌러주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뉴스가 붙고 HBM 고객사 검증과 장기 공급 계약 기대가 커지면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바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강한 시나리오에서 보유자는 핵심 물량을 너무 빨리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번 시장 중심으로 들어오면 외국인 자금이 길게 붙을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시초가 추격보다 장중 돌림과 수급 확인을 이용해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먼저 안정되는지 보고 그 다음 장비주와 소부장, AI 하드웨어로 수급이 확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AI 반도체 상승장은 살아있지만 중간중간 조정과 순환매가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이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르다가 쉬고 쉬는 동안 코스닥과 소외업종이 반등하고 다시 반도체 이벤트가 다가오면 돈이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반도체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반도체에만 몰빵해서 순환매를 전부 놓쳐도 안 됩니다. 기본 전략은 반도체는 코어로 유지하고 순환매는 적극 확인하는 겁니다. 보유자는 삼성전자 핵심 물량을 유지하되 급등 구간에서는 일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하루 상승에 따라붙기보다 조정이 나올 때 나눠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삼성전기, AI 하드웨어, MLCC, 소부장, 장비주로 돈이 도는지 봐야 합니다. 위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흔들리고 마이크론과 메모리주가 약세를 이어가고 애플 중국 메모리 이슈나 메모리 반독점 소송 같은 노이즈가 커지고 한국 수출이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기대를 못 채우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분기말 리밸런싱으로 반도체 수급이 장 후반에 계속 흔들리면 삼성전자도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건 조정이 업황 훼손인지 수급 변동성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HBM 수요, 서버향 메모리 가격, 장기 공급 계약, AI 데이터 센터 투자 흐름이 살아있다면 그 조정은 중장기 상승 추세 안에 흔들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모리 가격 전망이 꺾이고 고객사 투자 축소 신호가 나오고 외국인 수급까지 계속 빠지면 방어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위험 시나리오에서 보유자는 핵심 물량만 남기고 일부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보유자 대응은 명확합니다. 삼성전자를 이미 들고 있는 투자자는 오늘 하루 등락보다 바닥이 계속 높아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AI 반도체, HBM, 3대 메가 프로젝트, 대규모 클러스터 투자, 주주 환원 기대, 외국인 수급이라는 여러 축이 동시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하루 조정에 흔들려서 핵심 물량을 전부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익이 크게 난 구간에서 거래 대금은 약하고 외국인 수급도 약하고 장중 반등이 계속 실패한다면 일부 비중 조절은 가능합니다. 핵심은 전량 매도와 무조건 보유가 아닙니다. 핵심 물량은 남기고 과열 구간에서는 일부 줄이고 조정 구간에서는 다시 채울 수 있는 유연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아 보인다고 상승 출발에 바로 따라붙으면 장중 흔들림에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프리마켓이 좋고 미국 증시가 반등했고 3대 메가 프로젝트 뉴스까지 붙은 날에는 초반에 기대감이 몰릴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첫 번째 파동보다 눌림과 수급 확인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장중 저점을 지키는지, 하이닉스와 같이 움직이는지, 반도체, 장비주까지 수급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단타성 급등주가 아닙니다. 한국 AI 반도체 장세의 중심축입니다. 그러면 매수도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분할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금 보유자는 지금 제일 답답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시 움직이면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약점이 아닙니다. 이런 변동성 장에서는 현금이 있어야 조정 때 좋은 가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오늘 상승을 보고 바로 급하게 따라가기보다 순서를 봐야 합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프리마켓 강세를 본장에서 유지하는지, 그 다음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으로 수급이 번지는지, 그 다음 코스닥과 소외업종 순환매가 계속 살아있는지 이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하면 한국 시장 전체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도주가 흔들리는데 주변주만 추격하는 건 위험합니다. 고점에 물린 투자자도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높은 가격에서 잡은 투자자는 하루 반등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루 조정만 보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바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지입니다. 이전 조정 저점을 깨지 않고 반도체 이벤트가 다가올 때마다 수급이 살아나고 외국인이 다시 보는 흐름이 나오면 분할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등할 때마다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외국인 수급이 계속 약하고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무너지면 무리한 물타기는 피해야 합니다. 물타기는 뉴스가 아니라 시나리오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종목이지만 나쁜 자리에서 무리하게 비중을 키우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수익주인 투자자는 너무 빨리 팔 필요도 없고 완전히 방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단기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국 반도체 대표주로 다시 평가받는 구간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HBM 투자, AI 데이터 센터, 주주 환원 기대, 목표가 상향까지 붙으면 시장이 보는
가격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 중인 투자자는 핵심 물량은 남겨야 합니다. 다만 급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일부 수익을 챙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부 팔면 다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전부 들고 가면 조정 때 심리가 흔들립니다. 핵심 물량과 조절 물량을 나누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단기 조정의 1위 1비할 종목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큰 축입니다. AI 반도체 상승장이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 투자자는 이 두 종목의 장기 성장에 발맞춰야 합니다. 물론 조정은 나옵니다. 반도체가 너무 빨리 올랐고 차익 실현도 나오고 분기 말 리밸런싱도 있고 외부 노이즈도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의 바닥이 높아지고 하이닉스와 함께 시장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고 글로벌 반도체 장비주까지 같이 반응한다면 이건 끝난 장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장세가 더 긴 상승을 위해 쉬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투자자가 피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공포에 파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한국 경제와 코스피의 중심축입니다.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AI 반도체 수요와 장기 공급 계약, 메모리 가격 상승, 대규모 클러스터 투자가 살아있다면 중장기 방향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좋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자리에서 추격하는 겁니다. 좋은 종목도 나쁜 가격에 사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코어로 유지합니다. 조정이 오면 업황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분할로 접근합니다. 순환매가 나오면 반도체 비중을 무리하게 줄이는 게 아니라 주변 섹터 확산 여부를 같이 봅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도 하루에 몇 %씩 급등락하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종목이라는 건 대부분의 투자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익률은 크게 갈립니다. 누군가는 조정 때 비중을 잡고 반등 때 여유 있게 버팁니다. 누군가는 조정 때 겁이 나서 팔고 반등이 나온 뒤에야 다시 따라붙습니다. 같은 삼성전자를 봐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종목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시장의 방향을 빨리 보고 조정이 기회인지 위험인지 구분하고 외국인 수급과 미국 반도체 흐름, 프리마켓 반응과 장중 회복력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신호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매일 혼자 다 체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장 흐름도 봐야 하고 프리마켓도 봐야 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수급도 봐야 하고 장비주와 소부장으로 돈이 번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전 시황, 관심 종목 신호,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 미국 나스닥 주도주 흐름까지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승장이라고 모두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좋은 종목을 알고도 진입 타이밍을 놓치면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무서워서 던질 자리인지 아니면 주도주가 다시 바닥을 높이는 자리인지 그 신호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하루 반등하고 끝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한국 AI 반도체 상승장의 중심축입니다. 하이닉스와 함께 한국 경제 성장과 코스피 재평가를 이끄는 핵심입니다. 조정은 나옵니다. 노이즈도 나옵니다. 하지만 바닥이 계속 높아지고 AI 반도체 수요가 살아있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대규모 클러스터 투자가 이어지고 외국인이 다시 한국 반도체를 보기 시작한다면 삼성전자는 계속 시장의 중심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는 매일의 흔들림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장기 성장 흐름에 발맞춰야 합니다. 결국 한국 시장의 큰 방향은 삼전닉스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큰 방향 속에서 진입 타이밍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